고급 호텔 로비의 걸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명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안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중년 여성이 조용히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해요. 손님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명품 여성의 목소리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는 여전히 말없이 자신의 일을 계속했죠.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오만한 젊은 여성에게는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진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욱 좋겠어요. 그럼 이제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그날 아침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전 9시 서울 중심가의 고급 호텔 그랜드 서울 호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로비에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텔 직원용 출입구로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수수한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죠. 이름표에는 이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은 지나가는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부분은 그냥 지나쳤어요.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청소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이서연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1층 로비 청소부터 시작하시죠. 이 호텔은 특히 청소에 까다로우니까 신경 써서 해주세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청소 도구를 들고 로비로 향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부가 사실은, 아니, 이것은 나중에 밝혀질 이야기입니다. 서연은 로비 한쪽 구석부터 차근차근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다른 청소부들과는 달랐어요. 마치 이 호텔의 모든 구석구석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능숙했죠. 저기 청소하시는 분. 갑자기 누군가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박민지였습니다. 네. 여기 좀 더 깨끗이 해주세요. 먼지가 보이는데요. 민지는 마치 당연한 듯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가리킨 곳을 보니 이미 충분히 깨끗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그 부분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이때만 해도 민지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지를. 서연은 계속해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그런 시선이었죠. 오전 10시가 되자 호텔 로비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체크아웃하는 손님들과 새로 도착하는 투숙객들로 북적였죠. 서연은 여전히 묵묵히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청소 직원들이 서연을 유심히 지켜보더니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분, 청소 실력이 보통이 아니네요. 맞아요. 어디서 배우신 걸까요? 손놀림이 완전 프로 같은데. 하지만 서연은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오히려 더욱 집중해서 일에 몰두했죠. 그때 박민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친구 2명과 함께였어요. 언니, 저기 봐. 내가 말한 청소부야. 민지는 서연을 가리키며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 수수하게 생겼네.
저런 사람들이 이런 고급 호텔에서 일한다니. 그러게 말이야. 우리랑은 완전 다른 세상 사람이지. 친구들의 말에 민지는 더욱 우쭐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에게 다가갔죠. 저기요, 청소하시는 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앉을 의자 좀 닦아주세요. 먼지가 있을 것 같아서요. 민지가 가리킨 의자는 이미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걸레를 가져와 의자를 다시 닦기 시작했어요. 아, 그리고 테이블도 좀 닦아주세요. 물 자국이 보이거든요. 네.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호텔 직원들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저 손님,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프론트 직원이 작은 소리로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청소 담당자분한테 저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손님이니까 함부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죠. 민지는 친구들과 함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서연이 청소하는 모습을 마치 구경거리라도 되는 양 지켜봤어요.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이해 못할 거야. 맞아. 교육 수준도 다르고 사는 세계도 다르잖아. 그래서 난 우리 준혁 오빠가 좋은 거야. 같은 수준의 사람이어서. 민지는 자신의 약혼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준혁 그랜드 서울 호텔의 상무였죠. 와, 호텔 상무면 정말 대단하다. 부럽다. 그러게. 민지는 정말 복받은 거야. 친구들의 부러움 섞인 말에 민지는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서연이 청소를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민지는 마치 큰 은혜라도 베푸는 양 말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민지가 다시 서연을 불렀습니다. 혹시 이 호텔에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오늘이 첫날입니다. 아, 그래서 서툴렀구나. 민지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열심히 하세요. 이런 고급 호텔에서는 모든 게 완벽해야 하거든요. 특히 우리 같은 VIP 손님들한테는 더욱 신경 써야 하고요. 서연은 여전히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 변한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 참.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민지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차를 마실 건데 혹시 바닥에 뭔가 떨어뜨리면 바로바로 치워주세요. 알겠죠? 이때 서연이 처음으로 민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톤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어요. 민지는 그런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우쭐해하며 친구들과 수다를 떨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오전 11시 호텔 로비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로비 한쪽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청소 직원들이 하나둘씩 서연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혹시 어디서 일하셨던 분이세요? 젊은 청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반문했어요. 아니, 그냥. 손놀림이 너무 완벽해서요. 마치 이 호텔을 훤히 아시는 것 같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뿐이에요. 서연의 겸손한 대답에 직원들은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편 박민지는 친구들과 함께 로비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서연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죠. 있잖아, 저 청소부 좀 이상하지 않아? 뭐가?
너무 당당한 것 같지 않아? 보통 저런 일 하는 사람들은 좀 더 주눅 들어 하는데. 민지의 말에 친구들도 서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별로 신경 쓸 일은 아니잖아. 맞아. 그냥 일 잘하면 되는 거지. 하지만 민지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명령했을 때 서연이 보인 그 차분한 태도가 계속 신경 쓰였어요. 그때 호텔 매니저가 로비로 나타났습니다. 김대리였죠.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 저분이. 김대리는 황급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작은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어요. 아, 네.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김대리는 서연의 눈빛을 읽고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돌아갔죠.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민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매니저가 왜 저 청소부한테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지? 민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냥 새로운 직원이라 인사한 거겠지. 오후 1시 점심시간이 되자 로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호텔로 들어왔어요. VIP 고객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호텔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VIP 고객 중 한 명이 서연을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분이 여기에. 하지만 서연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그 고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민지는 이 상황도 목격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야, 저 청소부 진짜 수상하지 않아? 왜? 뭐가? 아까 매니저가 인사하더니 지금은 VIP 손님이 알아보는 것 같던데? 설마, 그냥 우연의 일치 아닐까?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지만 민지는 점점 더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때 서연이 민지 일행이 앉은 테이블 근처로 청소하러 왔어요. 저기요. 민지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네. 혹시 이 호텔에서 오래 일하신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첫날입니다.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럼 다른 호텔에서 일하셨나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이번에는 서연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뭔가 위축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자신이 오히려 질문을 받고 있다는 기분이었죠. 아, 그냥 궁금해서요. 그렇군요. 서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태도에서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민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분명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는데 왜 이 청소부 앞에서 위축되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언니, 괜찮아? 얼굴이 좀 이상한데?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민지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기요, 청소하시는 분. 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청소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서연은 민지가 가리킨 곳을 봤습니다. 이미 완벽하게 깨끗한 상태였어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요, 여기. 얼룩이 보이잖아요. 민지는 억지로 트집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다시 그 부분을 닦기 시작했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못했죠. 아, 그리고 저기도 좀 닦아주세요. 민지는 계속해서 트집을 잡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듯이 말이에요.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다가왔어요. 돌아보니 호텔의 수석 매니저였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매니저의 정중한 질문에 민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청소를 좀 더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렇군요. 매니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석 매니저가 물러간 후 박민지의 기분은 더욱 나빠졌어요. 자신이 뭔가 창피를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언니, 그냥 그만둬.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친구가 말렸지만 민지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저 청소부가 말이야. 민지는 서연을 계속 노려봤어요. 서연은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그때 민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약혼자인 최준혁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 뭐해? 응, 그랜드 서울 호텔에 와 있어.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있고. 우리 호텔에 왔구나. 잠깐만, 내가 지금 회의 중이라 나중에. 잠깐. 여보, 혹시 여기 청소부들 관리는 누가 해? 민지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혁이 당황했어요. 청소부? 왜 갑자기? 응, 여기 청소부 중에 좀 이상한 사람이 있어서. 이상하다는 게 뭔 뜻이야? 너무 건방져. 손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영 별로야. 준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어떻게 생긴 분이야? 중년 여성이고 이름표에 이서연이라고 써 있던데.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여보. 미안. 잠깐 실수했어. 민지야, 혹시 그분한테 뭐라고 한 거야? 준혁의 목소리가 급작스럽게 긴장된 것을 민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청소 제대로 하라고 했을 뿐이야. 왜?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손님들은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면 좋겠어서. 친절하게. 난 충분히 친절했어. 오히려 저 사람이 너무 당당한 거야. 민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심지어 약혼자까지 자신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알았어, 민지야. 일단 나는 회의 들어가야 해서. 여보, 잠깐만. 하지만 준혁은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민지는 더욱 기분이 상했습니다. 뭔가 자신만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야, 정말 이상해. 왜 다들 저 청소부를 감싸는 거야? 언니, 그냥 넘어가자. 별일 아닐 거야. 하지만 민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안 돼. 확실하게 해야겠어. 민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말이에요. 저기요, 청소하시는 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지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어요. 서연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이 보였거든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연의 차분한 반응에 민지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여기요, 여기. 이런 데는 어떻게 청소하는 거예요? 이게 청소가 됐다고 생각해요? 민지는 완벽하게 깨끗한 테이블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손님한테 대답할 때는 좀 더 공손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부분에서 불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지금 그 태도요. 마치 저랑 동등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잖아요. 민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이제 로비 전체가 이 상황에 주목하고 있었어요. 손님과 직원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민지를 완전히 폭발시켰어요. 존중?
당신이 지금 저한테 존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놨습니다. 커피가 튀어서 바닥에 떨어졌어요. 자, 이거 치우세요. 당장요. 그리고는 다음 순간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지가 자신의 손수건을 바닥에 던진 것입니다. 이것도 함께 치우고요. 이게 당신 일이잖아요.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이 상황을 지켜봤어요. 서연은 천천히 그 손수건을 보더니 민지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권위 있는 사람의 목소리 같았죠. 당연하죠. 당신은 청소부고 저는 손님이에요. 서열이 있는 거라고요. 민지는 승리감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그때였습니다. 호텔 입구 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모.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바로 최준혁이었습니다. 민지는 기뻐하며 돌아봤어요. 드디어 자신의 약혼자가 왔으니까요. 여보, 왔구나. 이 사람이 내가 말한. 하지만 민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서연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거든요. 이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늦었습니다.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지는 눈을 깜빡거리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죠. 이모. 이모님? 박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준혁은 여전히 서연에게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죄송함이 가득했죠. 준혁아, 괜찮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청소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를 다독이는 어른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이모님, 제 약혼자가 알고 있다. 서연은 천천히 청소 도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민지를 바라봤어요. 민지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왜 저 청소부를 이모라고 불러? 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민지야, 잠깐. 설명할게.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거야? 그때 호텔 매니저들이 하나둘씩 로비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를 비롯해 부장, 차장들까지 모두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서연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인 것이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민지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죠. 회장님이라고 했나? 설마 저분이 그랜드 서울 호텔 회장 이서연?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들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서연은 천천히 청소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 쓰고 있던 모자도 벗었죠.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고 있는 것은 똑같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위험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권위가 있었죠. 잠깐만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서연이 민지를 차분히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지 씨. 저는 이서연입니다. 그랜드 서울 호텔 회장이죠. 그 한마디에 민지의 다리가 휘청했습니다. 친구들이 급히 그녀를 붙잡았어요. 그럼 아까 제가... 네, 저에게 걸레를 던지셨죠.
그리고 손수건도 던지시면서 치우라고 하셨고요. 서연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민지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들은 이제 동정이 아니라 비난으로 가득했죠.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민지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몰랐다고요? 뭘 모르셨죠? 서연이 조용히 물었어요. 제가 회장님인 줄 몰랐다고요. 아, 그렇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청소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신 거군요. 그 말에 민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면 뭐죠? 서연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주변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호텔 직원들이었죠. 준혁은 민지와 이모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모님, 민지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준혁아. 서연이 조카를 바라봤어요. 네, 이모님. 당신 약혼자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직접 봤죠? 네, 봤습니다.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는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회장님. 아니, 이모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서야 사과하는 민지를 보며 서연은 말했습니다. 사과는 저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호텔에서 일하는 모든 청소 직원들에게 사과하세요. 당신이 저를 대한 방식이 그들을 모독한 거니까요. 민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박민지 씨. 네. 제 조카와의 결혼은 허락할 수 없겠네요. 그 말과 함께 로비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의 친구들은 이미 창피해서 도망가고 싶어 했고, 준혁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외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세요. 서연의 마지막 말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이니까요. 민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호텔을 뛰쳐나갔습니다. 친구들도 황급히 뒤따라갔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거든요. 박민지가 호텔을 뛰쳐나간 후 로비는 여전히 웅성거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금 목격한 일을 믿기 어려워했거든요. 서연은 조용히 청소 도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모님, 그만하세요. 제가 할게요. 준혁이 급히 다가왔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시작한 일은 내가 끝내야지. 하지만 준혁아, 잠시 후에 내 사무실로 와라. 네, 이모님. 준혁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이 청소를 마치고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향하자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했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를. 30분 후 그랜드 서울호텔 최고층에 있는 회장실. 들어와라. 문이 열리고 준혁이 들어왔어요. 서연은 이미 평소 입던 정장으로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앉아라. 이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민지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해서. 준혁아. 서연이 조카를 멈춰 세웠어요. 너는 왜 민지와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사랑해서요. 정말로? 서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준혁은 머뭇거렸습니다. 아니면 그녀의 아버지 회사 때문인가? 준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것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해라. 이모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사업에서는 감정보다 이익을 생각하라고. 서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일을 벌인 거야. 네. 준혁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도 봤지?
민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네, 봤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 준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준혁아, 내가 왜 오늘 청소부 차림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 그게 왜였나요? 직원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였어.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가끔 회장실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거든. 모두 내 앞에서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니까. 아, 그런데 오늘 더 중요한 걸 발견했어. 서연이 준혁을 돌아봤어요. 내 조카의 약혼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님, 준혁아, 나는 성공했지만 가족은 잃었어. 너무 일에만 매달린 나머지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없지. 서연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그래서 너만큼은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면 했는데. 이모님, 오늘 민지의 모습을 보니 확실해졌어. 그 여자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야. 서연의 말이 준혁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다만, 서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야. 부족한 부분도, 힘든 부분도 말이지. 네. 그런데 민지는 어떻던가. 나를 청소부라고 생각했을 때와 회장이라고 안 후의 태도가 완전히 달랐지. 준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서연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박민지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준혁이 놀랐어요. 들여보내. 서연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민지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죠. 울어서 화장도 다 지워졌고 옷도 엉망이었어요. 회장님. 민지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서연이 차분히 말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회장님인 줄 몰랐다고요. 그래서 어쩌자는 건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를 다시 봐주세요. 민지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서연은 민지를 차분히 바라봤어요. 박민지 씨,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만약 제가 정말로 청소부였다면 오늘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게.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청소부였다면 괜찮았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죠? 서연의 질문 앞에서 민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서연이 일어나서 민지에게 다가갔어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위기일 때 나타나요. 오늘 당신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회장님. 그런 사람에게 내 조카를 맡길 수는 없어요. 민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오늘 일로 인해 당신이 바뀔 수 있다면 그때는 다를 수도 있어요. 정말요? 민지의 눈에 희망이 번뜩였어요. 다만 그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진짜로 바뀌는 건 쉽지 않거든요. 서연은 창가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당장은 결혼을 허락할 수 없어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감춰진 진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민지가 회장실을 떠난 후 서연과 준혁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모님. 준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서연은 잠시 준혁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너는 눈치가 빠르구나. 네. 앉아라. 이야기할 게 있어. 서연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준혁에게 건네주었죠. 이게 뭔가요? 사진 속에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낯익었어요. 이모님, 이거 이모님이세요?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5살 때야. 이 호텔에서 정말로 청소부로 일했었지.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로요? 그래. 놀랍지?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럼 오늘 이모님이 한 일은 내 과거를 재현한 거야. 서연이 창가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20년 전 나도 저 로비에서 청소를 했어.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지.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여자가 나에게 똑같은 짓을 했어. 똑같은 짓이요? 걸레를 던지고 손수건을 바닥에 던지면서 치우라고 했지. 마치 오늘 민지가 한 것처럼.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아니? 누구였나요? 민지의 어머니야. 그 말에 준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민지 어머니요? 그래, 박영희.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에는 이 호텔의 단골 손님이었어. 서연의 눈에 오래된 상처가 어렸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와서 나를 구경거리로 만들었어. 꼭 오늘 민지가 한 것처럼 말이야. 그럼 이모님은 처음부터 민지가 누구인지 아셨던 건가요? 물론이지. 처음 너가 민지를 소개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 준혁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확인하고 싶었거든. 서연이 준혁을 돌아봤어요. 어머니를 닮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래서 오늘 일부러 청소부 차림을 하고 기다린 거야. 민지가 어떻게 나올지 보려고. 준혁은 할 말을 잃었어요. 결과는 봤지? 어머니와 똑같았어. 서연의 목소리에 깊은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이모님, 그럼 저희 결혼은 원래는 절대 안 된다고 하려고 했어. 서연이 다시 사진을 바라봤어요. 하지만요. 오늘 일을 겪으면서 생각이 좀 바뀌었어. 준혁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어떻게요? 민지 어머니는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거든. 나중에 내가 성공한 걸 알고도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았어. 서연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다르더라. 다르다고요?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어. 물론 처음에는 내가 회장이라서 사과한 거겠지만 나중에는 진짜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거든. 준혁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어요. 그럼 바로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기회는 줄 생각이야. 정말요? 난 조건이 있어. 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민지가 정말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 어떻게요? 한 달 동안 이 호텔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야.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을 직접 해보는 거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알겠습니다. 만약 그 과정을 통과한다면. 서연이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결혼을 허락하겠어. 준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영원히 만나지 말아라. 네, 이모님. 그때 갑자기 문이 두드려졌어요. 들어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로비에서 일하는 청소팀장님이 뵙고 싶다고 하는데요. 들여보내. 잠시 후 청소팀장이 들어왔어요. 오늘 아침 서연을 안내했던 그분이었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아침에 몰라 뵙고. 괜찮아요. 앉으세요. 청소팀장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런데 왜 오셨어요? 아침에 회장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요. 네. 저희 청소팀 직원들이 모두 감동했다고 전해달라고 하네요. 서연이 의아해했어요. 감동이요? 네.
회장님께서 직접 저희와 같은 일을 해주셨잖아요. 그것도 누가 뭐라고 해도 묵묵히 견디시면서요. 청소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매일 겪는 일들을 회장님도 똑같이 겪어주셨어요. 이제 저희는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뭔가요? 오늘 일로 인해 호텔 직원들 모두가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전해주셔서. 청소팀장이 나간 후 서연과 준혁은 잠시 조용히 있었어요. 이모님. 응?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 네. 진정한 리더십이 뭔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요. 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민지에게 가서 조건을 얘기해라. 네, 이모님. 준혁이 일어서려는데 서연이 다시 불렀어요. 준혁아. 네. 만약 민지가 정말로 바뀐다면 행복하게 살아라. 나처럼 일만 하다가 외롭게 살지 말고. 이모님. 가라. 준혁이 나가고 나서 서연은 다시 그 오래된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일까?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마지막 반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그랜드 서울 호텔 로비에는 다시 평소와 같은 분주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박민지가 묵묵히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었죠. 수고하세요. 지나가는 호텔 직원이 민지에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지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한 달 전에 그 오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민지 씨, 오늘 마지막 날이죠? 청소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네, 정말 감사했어요. 많은 걸 배웠어요. 민지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게 많았는데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이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회장님. 직원들이 인사했지만 서연은 민지에게만 관심이 있어 보였어요. 박민지 씨. 네, 회장님. 민지는 즉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땠어요? 힘들었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서연이 민지의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어져 있었죠.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괜찮아요. 이제 이런 손이 더 자랑스러워요. 민지의 대답에 서연은 놀랐어요. 왜요?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됐거든요. 민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 호텔이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 청소하시는 분들 덕분이에요. 그분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지 이제 알겠어요. 서연의 눈에 뭔가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민지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 제가 회장님께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정말로 깨달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회장님이든 청소부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서연이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요? 네. 준혁 오빠가 모든 걸 얘기해줬어요. 어머니가 과거에 회장님께 어떤 일을 했는지도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대신이라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리고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는 평생 그 일을 후회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젊은 시절 한 청소부 여성에게 너무 심하게 한 일이 평생 가슴에 남는다고. 그분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서 사과할 기회가 없다고 하시면서
혹시 제가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하셨어요.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후회하셨던 바로 그 일을요. 서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그거였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민지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후회를 대신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잘못도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모두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서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일어나세요. 회장님, 박민지 씨, 저도 사과할 게 있어요. 네. 당신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당신에게 풀려고 했어요. 그건 잘못된 일이었어요. 서연이 민지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이 한 달 동안 당신이 정말로 변한 걸 봤어요. 회장님, 이제 정말로 용서해요.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요. 그 순간 민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준혁이 나타났습니다. 이모님, 준혁아 왔구나. 네. 그런데 준혁이 서연과 민지를 번갈아 봤어요. 이야기 다 끝났어요? 응. 이제 너희들 결혼 준비해라. 정말요? 준혁과 민지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난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뭔가요? 결혼식은 이 호텔에서 하는 거야. 그리고 청소팀 직원들도 모두 초대하고. 당연하죠. 민지가 즉시 대답했어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없었을 거예요. 서연이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이군요. 하지만 바로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민지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왜? 회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뭔데요? 민지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호텔에서 정기적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세요. 인성교육이요? 네. 저처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요. 민지의 제안에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가 그 프로그램을 도와주고 싶어요. 제 경험을 나누면서요. 정말로요? 네. 제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사람을 대하는 진짜 방법에 대해서요. 서연의 얼굴에 깊은 감동이 스쳤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날 저녁 서연은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름다웠죠. 정말 끝이구나. 서연은 오래된 상처가 드디어 치유된 기분이었어요.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죠. 그리고 몇 달 후, 그랜드 서울 호텔에서는 아름다운 결혼식이 열렸어요. 신부 민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신랑 준혁은 행복해 보였죠. 하지만 가장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서연이었어요. 결혼식 마지막에 서연이 모든 하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부족함까지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시작되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날 이후 그랜드 서울 호텔은 더욱 따뜻한 곳이 되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게 되었고, 손님들도 직원들을 더 친절하게 대하게 되었죠. 그리고 민지가 제안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배려와 존중이 무엇인지 배워갔죠. 어떤가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느끼셨나요? 그리고 진정한 품격이란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존중받을 이유가 있으니까요.